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2의 워크아웃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근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뭐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뭐 근육 성장, 체력 향상 등 다양한 목표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시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는 과정, 자,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자, 다양한 목표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 우리의 신체, 일반적인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이러한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용되는 수준, 우리의 어떤 근육들이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매우 낮은 강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강도가 주어졌을 때 우리 몸은 향상이 되게 됩니다.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다, 또는 근육 성장, 뭐 체력 그리고 뭐 지구력 이런 거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자,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에서 뭐 동작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따라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분은 가슴 운동을 했을 때 가슴이 좀 느껴지고, 어떤 분은 또 가슴이 안 느껴지고 다른 부위가 느껴지고. 자, 맞습니다. 당연한 과정입니다. 당연한 결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익혀서 운동을 해서 큰 효과를 볼 수는 없다는 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인 지도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자, 동작만 따라해서는 큰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단지 운이 좋아서 조금 가슴을 쓸 수 있게 되신 분은 그 초반의 효과를 보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된 그 근육의 이해부터, 근육이 어떻게 해서 쓰이는가, 그러면 이제 그 근육을 그렇게 해서 쓰게끔, 그리고 다른 근육들이 최소한 쓰이면서 도와주게끔, 이런 어떤 주동근, 협력근의 올바른 제대로 된 시행이죠. 자,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슴에 좀 느낌이 와요. 운이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가슴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가슴이 좀 느껴집니다. 아, 가슴 운동 제대로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근육은 어깨와 삼두근, 그리고 승모근, 심지어는 등 근육까지. 우리 몸의 모든 신체의 근육들은 자유자재로 우리 동작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근육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동작을 생각하면 우리 근육이 그대로 움직여져요. 즉 무엇이냐면 하나의 근육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동작을 보고 따라했을 경우에 이쪽 분은 삼두근을 잘 쓰고, 이쪽 분은 어깨를 잘 쓰고, 이쪽 분은 승모근, 이쪽 분은 등을 쓰고, 복합적으로 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 웨이트 트레이닝, 내가 다양한 목표로 시작을 하지만 동작을 보고 따라했을 때는 결국은 어떠한 분은 효과를 좀 보는 듯 싶고, 어떤 분들은 전혀 그 부위에 느낌조차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느낌은 무엇일까요? 그 근육이 조금 사용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걸어 다니면 다리가 아픕니다. 그 아프다는 느낌 때문에 다리가 굵어지나요? 하체가 성장하나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 어깨가 아픕니다. 그러면 어깨 근육이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느낌일 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근육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근육이라는 놈은 실질적으로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복수가 되고, 이러한 운동이 반복이 되면 그게 또 세트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해당 근육이 조금 쓰이기 시작하면 그때 느낌이 살짝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당 근육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이해부터, 그리고 그 근육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지속적으로 부하가 빠지지 않게 추가되는 근육이, 그리고 부수적으로 쓰이는 근육들은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최소한 사용이 되는지 짚어보면 다 압니다. 특정 구간에서 타 근육이 바로 더 부하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직접적인 지도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이어트라든지 다양한 목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동작을 보고 따라했을 때 어떤 분은 가슴이 조금 느껴져요. 그거는 어떻게든 쓰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주동근이 아니고 어깨와 팔로 하면서 가슴이 끼어들기 때문에 가슴에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가슴이 끼어들어갔을 때 안 쓰이던 가슴에 부하가 걸리니까 초반에 성장을 하죠.
하지만 멈춥니다. 정체기가 올 수밖에 없죠. 왜요? 가슴이 부로 쓰였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량을 올립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깨와 팔로 하기 때문에 가슴은 부가 되죠. 부가 되죠. 그 상태에서 부하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조금 더 커져요. 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슴 근육이 커지기 전에 이미 중량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어깨와 팔도 한계점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는 많이 들었는데 가슴도 좀 느낌이 오고 그랬었는데 정답을 못 찾아요. 해답을. 자, 그래서 또 무게를 낮추면은 또 얼추 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복잡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웨이트라는 헬스클럽, 피트니스, 심지어는 이제 PT샵에서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알려줄까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자, 동작을 시범을 보여서 알려드릴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동작을 보여주면 회원님은 따라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따라하겠어요? 그 회원님이 잘 쓰는 근육으로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무의미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목표로 한 근육, 이 근육이 어떻게 해서 쓰이고 지속적으로 쓰인다. 기구를 하지 않고요. 운동을 시작하지 않고 그 근육이 벌써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이해를 시키고 그 근육이 지속적으로 쓰일 때 느낌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끝에 오는 것도 아니고 사용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느낌이라는 게 와 있습니다.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느낌이 와 있어요. 그리고 손을 짚어보면요. 그 근육이 지속적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중간에 탁 빠져버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근육의 강도, 부하가 최대한 걸려있는 강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다른 근육들을 짚었을 때 주가 되는 근육보다 부하가 더 들어가 있으면 짚었을 때 벌써 이 감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동작 그 구간에서 타 근육이 더 많이 부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타 근육이 부하가 확 올라가면 내가 목표로 한 근육은 부하가 확 떨어지죠. 이것은 내가 한 번의 동작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최소한 2번 정도. 수축에서 이완 과정으로 넘어갈 때 고기와 이완 과정에서 수축 과정 갈 때 그 부분 2가지. 그 부분에서 타 근육으로 부하가 확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면 만약에 이완 과정에서 타 근육이 부하가 걸리면 수축 과정에 들어갈 때 타 근육이 주가 돼서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부수적으로 써야 되는 놈들이 주가 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근육에 대한 이해. 자, 이제 운동보감이라는 영상 또 제1장을 찍었었죠. 자, 이제 제2장, 운동보감 또 제2장이 또 이제 계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런 어떤 깨어나는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매우 길어요. 근데 그 긴 영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 다들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또 길다고 안 봐요. 노력은 한다고 하면서 영상은 안 보고 카페 또 저희 이제 JM 워크아웃 카페가 있죠. 네이버에 JM 워크아웃이라는 가입을 해요. 그러면 공지사항을 보시고 그러면 등업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카페입니다. 이런 절차를 따라 주시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배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안 보고 등업도 안 해요. 노력을 한다고 하고서는 실질적으로 노력이 이제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근육이라는 거 제가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말로써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스스로 그 하나의 근육을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어떤 습득 부분까지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자, 여러분들이 단지 난 그냥 건강하면 돼. 그러면 주동근이고 협력근이고 여러분이 최대한 운동을 하셔서 건강함 속에서 운동을 해서 신체를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건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다이어트라든지 근육 성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주동근, 협력근, 그리고 주동근은 지속적으로 부하가 빠지지 않게 강도 유지, 지속적인 사용, 그것으로 반복수, 세트수, 실질적으로 부하가 계속 걸려있는 상태에서 우리 과학적인 이론 있죠. 10회 8회에서 근성장이 된다. 드롭 세트, 강제 반복, 그걸 적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근육이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계속 얘가 일을 하다가 그 엄청난 부하에서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떡합니까? 상처를 유발시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깨랑 팔로 해요. 근데 가슴이 좀 껴들어가. 느낌 좀 와. 했어요. 가슴이 좀 쓰이니까 어떻습니까? 얘가 에너지 생산해서 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게 젖산이죠. 젖산은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다음날, 아파. 야, 커지겠구나. 안 커지죠. 자,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해서 들어가서 공급돼서 당으로 우리 근육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면서 젖산이라는 놈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젖산 때문에 통증이 느껴져요. 다음날 아파요. 맨날 가슴 운동하면 아파. 근데 안 커져.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젖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프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니까. 실질적으로 근육이 커질 수 있는 부하가 제대로 상처가 안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내가 운동을 할 때 느낌이 온다. 그게 올바른 운동의 기준이 될 것이냐? 아니죠. 가슴을 좀 쓴다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가슴을 어떻게 쓰느냐? 지속적으로 부하까지 계속 걸려 있도록 이 근육이 부하가 빠지는 구간이 없도록 그런 지도까지 하려면 모든 근육을 또 짚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매우 까다롭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지도 받아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시범 보여주고 회원님 눕혀놓고 시킵니다. 이렇게. 자, 가슴 좀 들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해보세요. 해요. 이렇게 보면요. 어디가 들썩들썩 어느 근육이 움직이는지가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들이 쓰이면 그 근육들이 쓰임으로 해서 독특한 동작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수축만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알게 됩니다. 특히 수축을 해서 다시 이완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 그리고 이완 과정을 거쳤다가 수축 과정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의 속도까지도 보면 이분은 지금 반동을 조사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수축 구간에서만 약간 가슴을 쓰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려갈 때 그 이완 과정이 끝났을 때 밑에서 전면 삼각근하고 상완 삼두근의 작용이 커지면서 또는 중량이 무거울 경우에는 어깨랑 팔로 이거를 받아주는 것처럼 되니까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견갑골에 부상이 와요. 그러니까 제대로 근육을 못 쓰면서 중량까지 들다 보면 가슴도 운동이 안 되지만 부수적으로 부상까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올바른 자세 동작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육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부상도 방지하고. 그럼 그 안에서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그 동작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 거죠. 동작 누가 못 따라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보세요. 다 신나게 이렇게 난닝구 있고 근육 좀 이렇게 내밀고 나와서 자, 이거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듯하고 JM워크아웃 영상 따라하느라고 뭐 이게 화이트보드에다 뭐 써대면서 결국은 가슴 운동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시범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고 따라하고 말해준 걸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근육이라는 놈은요. 여러분들이 해부학 보면 여기 달려있어, 여기 달려있어. 이 운동하면 요놈이 주가 된대.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느 근육 어떻게 쓰고 있어요? 어느 근육 어떻게 쓰는 것 같아요? 어느 근육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뭐 측면 상박근 수축 과정에 의해서 수축하고 있으니까 이게 팔이 들려 있겠죠? 그렇다면 자, 그러면 요거 또 문제. 자, 이거는 지금 어디가 쓰이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근육을 제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 가슴만 보시죠?
자, 제가 팔을 들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팔을 들 수 있는 건 측면상하근이죠. 측면상하근. 측면상하근의 힘으로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앞으로 보내줘야 되죠. 가슴 근육이 수축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가슴을 안 쓰고 전면상하근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승모근을 이완시켜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등 근육을 이완시켜서 갈 수도 있어요. 자, 동작을 딱 보면은 매우 흡사하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근육들로. 하지만 그 다른 근육들이 사용됨에 의해서 독특한 동작들이 만들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은 운동들 올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으로 운동을 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단지 중량을 좀 많이 들어서 커졌는지, 그러면 당연히 정체기가 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가장 기본적인 근육은 무엇이지? 이런 이해가 시작돼야 돼요. 어디 달려있다. 이렇게 하면 거기가 수축한다. 이완한다.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그 근육을 아셔야 돼요. 기능을. 어느 근육을? 모든 근육을. 모든 근육을 이해해야지 그 상태 내에서 내가 하나씩 그 근육을 쓸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모든 근육을 컨트롤하면서 한 부위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작을 어떻게 해요? 바로 동작시켜요. 바로 동작 보여주면서 이거 하면 된다고. 되긴 뭐가 돼? 여러분 이미 해봤잖아요. 근데 뭘 또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걸. 어? 자, 동작 위주의 트레이닝, 동작, 행위, 느낌 위주의 트레이닝을 넘어선 실질적인 근육의 이해를 통한 트레이닝, 동작의 생산입니다. 거기에서 과학적인 것이 계속 접목되면서 뭐 피라미드 세트, 뭐 우리 드롭 세트, 다양한 세트를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육의 지속적인 사용, 이해부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만 따라하면서 조금 사용된다, 아프다, 다음날 아파, 젖산 때문에. 근데 안 커져. 그런 상태에서 피라미드 세트, 뭐 트라이 세트, 드롭 세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세트를 안 하고 어디서 영상 보고 따라하고 카페 같은 데 물어보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공식들이.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모르고 자꾸 어디서 해답을 찾아요. 아, 저거 뭐지? 야, 저 선수 몸 좋다. 제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갑자기 유튜브 틀다 보니까 웬 수염 달린 놈이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어대요. 계속 뭐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렵다. 전문 지도자의 지도가 필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집니까? 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과정까지 지금 진행을 했어요. 이미 오셨다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 과정까지 했습니다. 자, 지도자 과정 와가지고 동작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 동작 못 따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책이라든지 인터넷 보면 다 알 수 있죠. 동작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뭐 닭가슴살 체중 1kg당 1g 먹게 하는 거 그거 알려줬을까요? 그거 다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제가 지도자 양성 과정을 했을까요?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같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틀린 것도 있고요.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 조각 갖고는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야, 저놈 이상한 놈이네.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해. 자, 여러분이 지금 저 뭐 저렇게 어렵다고 해. 나는 하고 있는데 쉬운데 쉽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생각하는 분이시면요. 그 쉽게 생각하는 만큼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웨이트 트레이닝은 매우 어렵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진정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배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찾아갈 것인가도 알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근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려봤습니다. 근육. 자, 아프다. 그냥 느낌 온다. 자, 조금 사용된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부수적으로 써야 되는 애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걔들한테는 강도가 세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럼으로써 가슴이 부수적으로 끼어들어갔을 때도 느낌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느낌은 여러분들이 실제 운동을 할 때 사용된다는 그 순간의 그 어떤 순간 사용감, 그런 부분, 그리고 뒤로 가면서 조금 사용감이 더 올라가는 거.
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쓰이고 부하가 지속적으로 걸려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초반부터 느낌은 계속 와 있습니다. 내가 동작을 생산하는 동안 계속 와 있어요. 그러다가 이놈이 엄청난 통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멈추는 게 아니고 너무 아파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드롭 세트 이런 걸로 부하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상처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 어려운 과정. 지속적으로 그 근육이 부하가 걸려있게끔 계속 쓰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하다가 가슴 운동하는 친구 있으면 이 손으로 가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짚어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눈 감고 느껴보세요. 가슴 근육이 쓰이고 있으면 부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가 일정해야 돼요. 수축 과정 또는 이완 과정에서 부하가 약해지면 안 돼요. 얘가 수축 이완을 하기 때문에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고 쑥 들어갔다가 이거는 반복을 하지만 단단함, 이 부하는 계속 걸려 있어야 돼요. 이놈이 쑥 들어갈 때 갑자기 말랑말랑 하면서 싹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를 참 말로 설명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걸 또 말로 설명하면 위험한 게 여러분들은 또 이 말로 설명하는 걸 듣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그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육을 이해를 하게끔 해드리고 그 근육을 쓰게 됐을 때 실제로 운동에 들어가서 이 운동을 하면서도 이거를 계속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부하가 빠지지 않게 다른 근육들도 컨트롤하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가슴 근육을 써서 나처럼 만들어주는 게 퍼스널 트레이닝. 나는 가슴 근육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회원님은 동작을 따라해도 가슴을 못 써요. 왜?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동작 갖고는 해답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근육.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운동을 할 줄 알아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찾아다녀요. 몇 세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근육에 대한 이해부터 근육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내 근육을 어떻게 쓰는가부터 알고 운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가니까 동작만 해대면서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답답한 놈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여러분이 답답한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2의 목합. 제가 또 여기서 뭐 젖산 때문에 아플 수 있다, 뭐 실제로 성장은 안 하지만 거기가 좀 쓰이면 젖산이 분비돼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 이런 내용들의 유튜브들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하는 거 참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깨어나는데 좀 방해가 되지만은,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깨어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기존의 오프라인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던 이제 세미나, 워크아웃, 그리고 전문지도 양성 교육 과정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다수를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위한 과정이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JM 교육 세미나 여기 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제가 동작 알려줄까요? 닭가슴살 체중 1kg당 1g 드시라고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생활도 다 틀리고 근육을 어떻게 이 운동할 때 어느 근육 쓰는지 다 틀립니다. 자, 근육에 대한 이해부터 그리고 또 뭡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나의 생활에 맞춰서 변동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JM 교육 세미나. 그래서 근육에 대한 이해까지 시작이 되신 분들은 JM 워크아웃. 이제는 전문 교육 과정입니다. 주동근으로 확실하게 근육 부하가 안 빠지게 할 수 있게끔 이 과정까지 모두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주동근의 사용치를 최단으로 올리는 주동근 부수적으로 쓰이는 협력근 이것도 안 되면서 그 위의 기술로는 가기가 어렵죠. 주동근을 주동근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의? 개개인의 본인에게 맞는 자 지도자 과정은 다양한 분들에게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다양한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로 지도자 과정을 했는데 이해를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딴소리 한 사람도 있고 자 하지만 이 과정은 이제는 지도자 과정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과정이죠. 여러분 개개인. 본인의 근육 어떻게 쓰는지만 제대로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적인 거 이해를 해서 내가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다 알게 만들어드리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이미 있었다면 저는 안 하겠죠. 왜요?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걸 하고 있으면 또 다른 데서 또 따라합니다. 이게 참 사람의 습성 중에 참 따라하는 거. 따라해서 제대로 어떤 여러분을 위한 어떤 효율적인 거면 되는데 또 실제로 가면 자기 운동 가르쳐주고 동작 가르쳐주고 뭐 닭가슴살 체중 1kg 1g 드십시오. 이런 거 다 인터넷 보면 찾아보고 다 여러분들 이미 다 따라해보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 왜요? 이걸 하니까 또 이걸 따라하는 거죠. 참 이거 세상이 참 하지만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원래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깨어날 수 있는 제2의 목화 영상,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 영상일 수도 있어요. PT 다 받아보고 운동 열심히 막 10년, 20년 해보고 성장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요? 다 따라해봤었으니까 역시 뭔가 있었어 하고 깨달음. 그리고 저와 흡사하게 회원님들을 지도하면서 단지 동작 갖고는 안 돼. 닭가슴살 1kg당 1g 이런 걸로 안 돼. 2분할, 3분할 이런 건 안 돼. 회원님 몸에 맞춰서 다 처방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을 지도자들 힘이 되겠죠. 왜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분야도 회원님들이 좀 전문 트레이너를 알아봐 주겠구나 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기 싫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쪽 분들도 있고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그리고 한번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벌써 무엇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만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시면 저는 그냥 이러고 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1년 2개월 넘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듣는데 이게 뭐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좀 이렇게 듣고 그냥 넘어가요. 어떤 분들은 또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중국어 막 이상하게 뭐 외국어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청을 해주셔야죠. 경청을 해주시면 알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근육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동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깨어나실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얘기한 근육에 대해서 또는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 뒤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제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에서 근육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근육의 수축 과정과 이완 과정을 이해 못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해하신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배웠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 얘기를 해줬는데 다 이해를 했는데 한 학생이 나중에 이거 나머지 학생들한테 와서 우리 그거 안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부심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 분야 아닙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깨어나시면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뭔가 효과를 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매우 과학적입니다. 재미있어요. 매우 어렵지만 알게 되면 매우 재미있어져요. 자,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제2의 워크아웃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